민동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로 오셨습니다. 민동기 미디어 오늘 미디어 문화부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조수경 기자 휴가 다녀왔어요? 오늘 복귀했습니다. 네. 그 어디로 갔다 왔는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뭐 괜히 고생했다고. 개고생을 했습니다. 예, 더위를 피해서 갔는데 네. 더 더운 곳으로 갔다고. 날씨도 뭐 별로 안 좋았던 데다가 네. 여러 가지 뭐 이런 날씨 때문에 또 뭐 기차가 연착이 되고 이래서 아주 그냥 고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 그 와중에 예. 또 이 국민 TV랑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월요일에 했었어요. 예. 참 별거 다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자가 기자를 인터뷰하는 것은 하여튼 뭐 그렇게 썩 바람직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죠. 그렇죠. 서영석 선배가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말이죠. 하여간 참 기자들의 암흑기, 저널리즘의 암흑기를 우리가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미디어 토크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방송되는 이 시점은 2013년 8월 16일 금요일 원판이 국정원 국정조사에 나와서 오늘 증언을 하기로 한 날입니다. 예, 그리고 김용판은 나왔고 원세훈은 끌려 나왔죠. 그렇죠. 참 둘을 보면서 오늘 최고 전력 소비 기록을 세우지 않았겠는가. 워낙 열불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제가 봤을 때 예. 내일 그 촛불 집회를 네. 시민들로 하여금 예. 엄청난 인파를 몰리게 하기 위한 구국의 결단인지. 아니 원래는 이제 설계를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내일은 사실상 뉴스의 비수기입니다. 그렇죠. 예. 토요일 아침에 출근을 안 하니까 직장에서나만 신문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토요일 쉬니까 뉴스를 아예 접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금요일에 원판이 나와서 이제 국정원 국정조사에 응하니 원판은 주말로 잊어주세요. 이런 의도가 사실 오늘 이제 청문회 출석을 통해 여권에서 구상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네. 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오판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일 촛불 집회가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망각을 했던 모양인가 봐. 그러니까 촛불 집회를 예. 한 번도 현장에 안 나와봐서 그래요. 예. 그게 최소한 한 번이라도 나와서 예. 그 상황 파악을 했다면 예. 그 분노라든가 이런 게 딱 느껴지거든요. 예. 근데 그걸 한 번도 안 나왔다 보니까 예. 그냥 대충 넘어가면 이게 이게 끊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게 뭐 사실 굉장히 무능력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호적인 언론이 전혀 없는 촛불 시민에게 우호적인 언론이 뭐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계속 나오고다 보니까 촛불 집회는 점점 그 새가 늘어나서 거의 광장을 꽉 채우고도 지금 남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아예 그 광장에 접근을 못하도록 길을 막고 경찰의 이런 폭거도 있었는데요. 자, 근데 하여간 오늘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 촛불을 더 불을 지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왜 그러냐면요. 저는 어떤 분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정권이 촛불을 더욱더 키우게 할 수도 있다. 그 어느 시점에 가서는 KBS, MBC의 보도 통제도 풀게 해가지고 막 촛불에 불을 지필 수 있도록 이 국정원 선거부정과 관련한 보도가 막 물밀듯이 나오도록 방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리는 게 뭐냐? 그렇게 해서 촛불이 넘쳐나고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뭐 혼란이 일고 그 명분을 하나하나 쌓아갔다가 어느 순간에 계엄령으로 철퇴를 날리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이야.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그런 귀태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 터무니없는 얘기 같지는 않아 보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그 KBS가 국정원 안에서도 댓글 작업했다는 보도를 냈잖아요. 그렇죠. KBS가 웬일이야? 대세에 무릎 꿇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순진한 거지. 그렇죠. 나는 그 KBS의 그 보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드디어 이 계엄령의 카드를 꺼내려고 하는 그 시점이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하여튼 내일 촛불 집회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2013년 8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서울시 정합 서울광장 여기로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장이 꽉 차면은 그 도로로 결국 사람들이 나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경찰의 이런 그 방어막을 해체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경찰이 그 차벽을 둘러가지고 네. 집회가 있는지 그 근처 지나가는 분도 몰라요. 그러니까 경찰만 왜 이렇게 많지? 예. 집회하나? 뭐 예. 이렇게 생각하게끔 그렇지. 불러쳐놨어요. 이게 사실상 옥내 집회라고요. 이게 이렇게 그렇죠. 되면은 네. 그 프라자 호텔에 계신 분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지 않는 이상은 이 상황을 몰라. 뭐 그렇다고 보도를 또 하나? 안 하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벽을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우리끼리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내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8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서울광장으로 많이 모여주시길 바라겠고 또 좀 시간이 더 남으시면은 8월 17일 금요일 오후 3시에 광화문 교보 가까운 데 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8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 광화문 교보 예, 거기 썬큰 광장이라고 거기서 제 책 사인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걸까지 합니다. 예. 만약에 그 강모 씨라고 요즘 방송 많이 나오는 분 있잖아. 네. 강모 씨 그분은 38명이 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38명이 왔대. 내가 38명이 온다고 쳐봐. 이건 뭐 이 동아일보에 난다고. 여러분 그 불상사단 막아주세요. 총선 패배에 자숙하지 않고 깝치더니 그러면서 교보문고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안 올 줄은 몰랐다며 내부에서도 술렁이는 분위기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여러분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겠고 마치는 대로 또 서울광장에 또 함께 옮겨가서 촛불을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자, 우리 조수경 기자 참 고생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조수경 기자 인터뷰 중에 내가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네. 영국 특파원일 때, 네. 우리 장겸이 형이 오보를 아주 악의적인 오보, 누구 엿먹이기 위한 오보를 일부러 냈단 말이지. 네. 이 사안을 조수경 기자가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미디어들에. 네. 그날 바로 그 고소장을 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 조수경 기자가 인사하라고 왔는데 왜 들어와? 이거는 뭐 무단 침입이야. 뭐 이랬을 때 이 사건 났을 때 그때는 말은 그렇게 고소한다고 해놓고는 실제로 고소하자니 명분도 없고 웃음거리만 될 것 같고 그랬는데 영국 특파원일 때 그 사안을 미디어 오늘이 보도하니까 안 되겠다. 나도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고소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희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아니면 말고. 그리고 그 전에 거의 미디어 오늘 회사 공문으로 예. 김장현 보도국장 쪽에 예. 질문지를 3번인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반론을 듣기 위해서. 그럼요. 반론 들어야지. 예. 근데 취지의 기본이라고 그렇죠. 이제 생각을 하신 거구나. 전혀 응대를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조수경 기자 전화도 안 받고. 그렇죠. 또 가면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어디를 들어오냐. 그럼 밖에서 만나면 안 되나? 장겸위원 집 앞에서 전화를 받아야 밖에서 뭐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조중동이 잘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집 앞에서 뻗치기. 김어준 집에 가서 뻗치기를 했었다니까 중앙일보 기자가. 그럼요. 그 유명하잖아요. 내가 나도 한참 뒤에야
김어준 집에 가봤는데 거기 찾기 힘들어요. 그래요? 예, 힘들어. 야, 그거 어떻게 찾았대? 근데 그 옆에서 기다렸다는 거 아니야. 이건 또 어딘가에 협조를 좀 크게 받지 않았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잘 사는 집도 아니에요. 동네가 잘 살지 성북동. 그런데 뭐 내가 봤을 때 집 외곽을 보면은 뭐 그렇게 뭐 의리의리한 집은 아닌데 뭐 그걸 사진으로 싣지 않고 성북동 어딘가에 뭐 2층 집이다 이러면은 뭐 그렇지. 김어준이가 떼돈을 벌어가지고 뭐 그런 것처럼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보도하면서 네. 하여간 뭐 그랬습니다. 네. 예. 자, 뻗치기를 하지. 아니 이게 악독하게 나가야 돼.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반론을 듣겠다는 이 자세를 보여준다면은 무섭게 생각하지. 지금 좀 무시하는 분위기야 지금 미디어 오늘을. 지금 네. 그래서 칼을 갈고 있습니다. 칼을. 네. 그래요. 우리 장겸영하고 이제 진검승부가 곧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아주 큰 거 가져오셨던데 보니까. 큰 거 가져왔죠. 예. 근데 큰 거 가져오기 전에 잠깐 제가 큰 거 꺼내기 전에. 얘기를 하면 예. 그 수요일 촛불 집회 예. 현장에서 예. 참 보기 안타까운 그런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건 무슨 장면입니까? 그 KBS 취재진이 예. 시민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뭐 어제 오는 일도 아닌데. 어제 오는 일도 아닌데, 제가 이제 그걸 유심히 봤죠. 바로 이제 제 근처에서 벌어진 일이라. 근데 뭐 카메라 기자하고 이런 선수들은 워낙 그런 일을 많이 당했는지 덤덤해 표정이. 근데 이제 그 시민들의 격한 반응을 들었던 그 기자는 예. KBS 여기자인데. 여기자. 제가 보니까 젊고 새노조로 추측이 돼요. 딱 그 태도가. 근데 막 뭐라고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죄송하다. 죄송하다. 이러면서 결국엔 나갔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시민인 척하고 예. 인터뷰를 시도를 하진 않았고요. 이제 예.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니까 구 그 서울시청 청사 부근에서 예. 구석에서 예. 이렇게 셋이서 쪼그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야, 이게 참 저는 그래서 그 시민들의 분노를 이해는 하는데 지금 그 장면을 봐야 될 사람들은 KBS 보도국 간부들이에요. 간부들. 그렇지.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 간부들이 지금 니네 젊은 기자들이 나가서 이따위 대접을 받고 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도 오늘 사실 페이스북에 쓰려고 했던 말이 바로 그건데 네. 조중동의 데스크들은 말이죠.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데서 막 지가 그야말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꼴리는 대로 글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글의 여파를 이 일선 기자들이 다 받고 있어. 그러니까. 현장 나가서 그냥 시민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간단 말이지. 네. 나가가지고는 뭐 그냥 무슨 아니 사주도 아니고 일개 종업원인데 네. 온갖 그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원성의 소리를 듣고 돌아오게 만든단 말이죠. 그것도 그렇지만은 기사를 드라이하겠습니다. 네. 젊은 기자들이 그렇게 나는 지금 이 시국 관련한 보도를 엉망으로 이렇게 조중동이 보도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 기자들이 원안을 쓰면은 거기에 가피를 하고 빼고 어느 부분을 앞세우고 어느 부분을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자들이 본래 쓴 내용들을 말 그대로 날조 수준으로 왜곡하는 그렇죠. 이 데스크들의 이 횡포란 말이지. 그럼 그 기자는 완전히 똥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결국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인터넷은 뭐 분량이 제한이 없잖아요. 네. 그 기사 쓴 기자의 원문과 데스크가 데스크가 고친 거를 대조해서 같이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혹은 그게 어렵다면은 그 취재 아무개 기자 데스크 아무개 국장 이렇게 아주 해가지고 아주 좋아. 이래야지 이거 도대체 아니 그 여기자 그 여기자는 안 울었어요? 울진 않죠. 그렇지. 뭐 울면 기자가 아니지. 그 기자가 아니죠. 네. 사회부 기자가. 네. 근데 제가 그 KBS 사회부 기자들의 패턴을 알아요. 성향을. 네. 촛불 집회 계속 KBS 보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전혀 안 하는데 뭐하러? 사회부 기자들은 네. 계속 발제를 합니다. 발제를 하고 네. 보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걸 킬시키는 게 간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부 기자들도 불만이 많죠. 예. 하지만
평기자들한테는 예. 뉴스 편집 권한이 없어요. 결국에는 보도국 간부들이 지고 있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사람들도 그 사회부 기자들도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러면 안 되나? KBS 노조 새노조에서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새노조 기자들이 취재한 거를 거기다 실어주는 거야. 그 파업할 때 파업할 리셋 KBS 그런 식으로 대박을 쳤죠. 그 전시회만 그럴 게 아니라 평시에도 그런 작전을 펼치는 거야. 그거 어려운가? 쉽지는 않을 거 같네. 보니까 또 뭐 그게 뭐 응? 정식 매체도 아닌데다가 KBS 거기 기자를 왜 투입을 하느냐 뭐 이런 아마 시비를 간부들이 엄청 걸 거고 또 뭐 해사 행위니 뭐 해가지고 징계위원회 소집하고 이럴 거예요 아마. 아니 그러면은 아니 국민의 방송이라며 공영방송이라면서 왜 데스크 권한을 자기들이 다 집중시켜가지고 자기들이 다 행사하고 그건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이 데스크 권한이 예. 그 얼마나 그 권한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지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건 내 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인 거야 지금. 그걸 소유의 개념으로 그렇죠. 인식하고 있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노조가 좀 아이디어를 한번 짜보면 안 되나 싶어요. 파업할 때만 가동하지 말고 KBS에 이런 개념 있는 언론인들이 있다. 아니 자기 이름으로 리포트가 나갔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현장에서 제가 여기자 표정을 가까이에서 계속 봤는데 예. 제가 그걸 알아요. 기자들 표정을 보면 알거든요. 자기도 할 말이 있어. 근데 계속 그 시민들이 지적하는 거를 그냥 수긍을 하면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화가 났던 거는 공영방송인답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훌륭해. 내가 화가 나는 거는 예. 저 고개를 수그려야 될 사람은 KBS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임창건. 정치부장, 사회부장, 임창건 보도본부장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도국장이 누구였지? 김시곤 보도국장. 김시곤. 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KBS 내에서 싸우는 그런 사회부 기자들이 대신 노를 맡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MBC도 불러야지. MBC 권재용 보도본부장, 김장겸 보도국장. 니들도 좀 나와서 좀 국민들의 원성을 한번 들어봐라. 권재용 본부장하고 저기 김장겸 국장이 나오면은요. 내 허리 이러겠지 또. 응? 그리고 헐리우드 액션 충분히 할 분들입니다. 고소에 네. 막 아무나. 근데 내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직전에 SBS 취재진이 있었거든요. 카메라하고 노터치야. SBS는 야, 나 그걸 보고 참 야, 2008년 촛불 집회 때랑 왜 이렇게 다른가. 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아야 돼, 간부들이. 그 시방세가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제가 그 현장을 왜냐면 취재를 하러 제가 이제 간 건 그 수요일이 처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때는 그냥 이렇게 구경하러 갔다가 예. 취재를 하러 갔는데 제 눈에는 이제 취재진들이 이제 계속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취재진들 동태를 이렇게 봤는데 예. 야, 또 희한한 그런 광경들이 목격이 되더라고요. 예.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유, 그게 진짜 참 안타깝네.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근데 진짜 조중동 기자들은 KBS는 그래도 좀 이 뭐 노조가 살아 있고, 네. 그래도 뭐 좀 생각 있고 네. 또 지각 있는 또 언론인들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또 뭔가 좀 액션을 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렇죠. 파업을 한다든지 네. 공정보도 투쟁을 한다든지. 조중동은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없죠. 뭐 활로가 안 보이니까 막 그렇게 세게 나오는 시민들 앞에서 뭐 같이 싸우거나 그냥 밀리고 돌아가서 기사로 엿먹이거나 시민들을. 그러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제가 얼핏 들은 얘기인데 예. 현장에 옵니다. 예. 근데 조중동 기자라고 얘기를 안 한다면 얘기를 안 해? 암이야 그래? 뭐 연합뉴스라든가 다른 매체 이름을 대면서 예. 그렇게 몰래 취재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조선일보 기자인데요 이러면은 KBS 저리 가라죠. 진짜.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 기자증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아무나 다 응하지 마시고요. 기자증 보여달라고 하세요. 맞아요. 수에 말릴 수가 있습니다. 진짜 뻥치는데 어떻게 하라고? 제가 이게 같은 기자인데 예. 막 기자증 확인하고 뭐 이런 거에 사실 네. 같이 동조를 해주면 조금 그러긴 한데
매체를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기자질을 그건 하면 안 아니지. 됩니다. 그건 당당하게 취재를 해야 됩니다. 양아치지, 그건 그럼요. 양아치지 않을까 하는 짓이지. 설사 시민들하고 네. 현장에서 논쟁을 할지언정, 그렇지. 그거는 당당하게 매체를 밝히고 취재를 근데 해야 그 됩니다. YTN의 그 성문교 앵커가 JTBC로 갔대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YTN에 항상 앵커로 나오던 그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JTBC 레테르를 들고 방송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JTBC의 흡수력은 네. 사실 문지의 그 MBC 전 아나운서도 그 막 노조 파업의 아이콘 아니었어. 아이콘이었고 JTBC에 네. 강연을 하러 몇 번 갔었어요. 음. 근데 이제 팍 땡긴 거야 지금. 그 JTBC 이제 뉴스를 한다는 거예요. 뭐, 뉴스를 해? 네, JTBC 이제 뉴스를 해요. 6시 뉴스인가? 저녁 뉴스. 아나운서로 들어간 거예요? 네, 직원으로? 네. JTBC 합류를 했어요 지금. MC가 아니라 MC인가? MC로 알고 있는데. 근데 MBC한테 뉴스를 맡겨요? 그 MC한테 뉴스 안 맡기지. 뭐 예전에 뭐 그런 비슷한 경우는 있었죠. 91년에 SBS가 개국하고 그때 그 정치평론하는 김종찬 선생 그 양반하고 영화 배우 이혜영 씨. 그 나중에 그 가수로 활동했던 이혜영 말고 옛날에 그 이혜영 씨. 그 이혜영. 예. 예. 그 3자가 그 뉴스쇼라고 밤 10시에 하는 프로 진행을 했었어. 아주 파격이었지. 영화 배우가 뉴스 앵커를 하던. 문지 아나운서는 MC인 것 같아요. MC겠지. 왜냐하면 소속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속사가 있기 때문에 MC를 맡겼는데 그것도 어쨌거나 파격 아닙니까? JTBC가. 그걸 뉴스를 맡긴다는 거는. 그래요. 참 그 파업 때 공정보도를 위해서 맞서 싸웠던 분들이 뭐 그냥 합류하는 게 좀 안타깝네. 그렇죠. 특히 난 저기 누구야 YTN의 그 김미선 씨라고 앵커. 예. 그 TV조선에 갔잖아. 그래요? TV조선 기자로 갔어. TV조선을 잘 안 봐가지고. 그 MBN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 TV조선에 많이 갔어요. 많이 갔죠. 네. 예. 거기 가서 아주 막 꼴통 발언도 많이 하고 말이죠. 평화방송에 있던 저 오동선 PD. TV조선. TV조선에 가가지고 대형 사고 그 쳤죠. 누구야 저 장성민하고. 네. 대형 사고를 대형 말로 없는 급 사고를 내셨고. 그러니까 이 언론인들이 속한 직장에 동화가 돼가는 과정을 보면은 그들에게 성원을 하고 또 기대를 걸었던 그런 분들의 그 낭패감 이런 건 참 적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또 그 네. 안타까운 예. 얘기를 또 하나 잠깐 해드리면 제가 그 지난 이번 주에 네. 그 베이컨 관련 MBC 뉴스 리포트를 그렇지.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다가 그 저기 삼겹살 올려놓고 이제 이게 뭐 탄다. 30분 동안 그걸 구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도 뭐 그런 비슷한 그 실험성 리포트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이제 막 뜨거운 본넷 위에다가 네. 달걀을 딱 풀었더니 막 거기서 후라이가 됐다 뭐 이런 거. 근데 그 베이컨 그 리포트는 제보를 받았을 때 예. 이런 뭐 내용들이 있었어요. 예. 너무 많이 굽는다. 너무 많이 굽는다. 실제로 많이 구웠더라고. 예. 근데 그게 울산 MBC 기자가 리포트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기자 입장에서 얼마나 봤을 때 뜨겁고 더운지를 보여주기 보여주는 위한 차원에서 그걸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왜 그런 것만 잘하냐는 거죠, MBC한테. 날씨. 그렇죠. 뭐 폭염. 피서. 이런 거는 굉장히 강하게 리포트도 여러 개예요. 그리고 앞부분에 주로 많이 배치를 하고. 그렇지. 근데 다뤄야 될 국정원 이런 건 절대 보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한 건데 제가 오늘 새로운 내용을 들었습니다. 뭐요? 이게 그 리포트가 나간 배경을 굉장히 잘 아는 MBC 기자로부터 제가 이제 내용을 전모를 파악을 했죠. 그래서 제가 조진 그 리포트를 한 울산 MBC 기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네. 뭐 전모를 다 알지만 그 담당 기자한테 저는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지. 저한테 얻어맞은 데다가 또 자기 입으로 뭘 나가면 얼마나 또 피곤하겠어요. 그렇지. 또 네가 물었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제가 기사는 안 썼어요. 그 미디어 워치의 민동기 기자라고 하지 그럼. 기사는 안 썼어요. 뭐 할 말 없고 바빠서 끊는다고 해서 전화 좀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끊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당사자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기사까지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하나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모를 파악을 해보니까 그 기자 잘못이 아니야. 본사에 보도국에 지역 네트워크 팀이라고 있어요. 네트워크 팀. 그렇죠. 뭐 전국부 신문사로 말하면 전국부 같은 개념이죠. 그거 이제 하는데 거기서 오더가 내려갔대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연출 장면까지 세세하게 찍어달라. 그러니까 베이컨 뭐 이런 거. 베이컨. 뭐 고기를 굽든지 뭐 베이컨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스팔트에서 구워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서울 본사와 지역사의 관계는 지역 MBC의 대주주가 서울 본사입니다. 그렇죠. 다 50%가 넘어요. 오더를 때리면 일개 기자가 거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렇지. 그 상황은 모든 지역 MBC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상한 리포트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리포트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울산에다 시켰어? 울산이 그때 울산이 가장 더웠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은 그래도 거부를 하지 왜 그랬냐라고 뭐 지적은 할 수 있는데 그건 쉽지 않아요, 절대. MBC 상황에서.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거를 왜 기사를 하려고 했냐면 서울 MBC 이제 미디어오늘 기사를 본 그런 기자들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지역 MBC 저 기자들 저것들 말이야. 저 따위 리포터나 하고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니 그걸 방송에 낸 사람들이 누구야? 그거를 잘 그게 네트워크 팀 오더라는 거를 모르는 서울 기자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얘기는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아니 그 기자가 내가 베이컨 굽는 거를 오늘 9시에 보여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겠어? 아니 그 오더가 있는지 그 내막을 모르더라도 그렇죠. 이거는 결국 이 기자가 뭐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지역 데스크가 오케이 하고 서울 데스크가 오케이 해야 나가는 게 방송 보던데 그 메커니즘을 모른다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메커니즘을 알만한 기자들이 그 기자 탓을 한다는 건 그건 좀 너무 무리지. 근데 그런 기자들이 꽤 많대요 MBC에서.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알기로 이 미디어 토크를 MBC 선수들이 꽤 많이 듣거든요. 네, 우리 장계명도 들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팀 이제 그런 거 좀 하지 마시고요. 본사 갑질 좀 하지 마십시오. 지역 MBC 기자들의 울분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지역 MBC의 그 진행자로 한번 활동을 한 적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그것도 김종국 사장이 계시던 경남 MBC 거기 프로그램을 했었고 첫 방송에서 제가 우리 김종국 사장님 저 MC로 기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해 그 노래를 또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김종국의 노래였는데. 자, 근데 그 당시에 그 지역 네트워크 분들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 뉴스 데스크를 뭐 한 30분까지는 서울 거 그대로 봤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역 방송이 별도 방송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리포트는 다 이제 녹화가 돼 있고 다 편집이 돼 있는 상황이니. 지역 앵커가 9시 땡 되면 뉴스를 시작해서 서울 리포트, 뭐 지역 리포트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그 지역의 이슈에 맞게 편성, 배열을 해서 방송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나 봐요. 서울에서 뭐 그런 거 씨알도 안 먹히지. 안 먹히죠. 근데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에 경남의 엄기영이 나와야 하고 광주의 엄기영이 나와야 하고 이런 거지. 엄기영 사장님을 띄워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엄기영 사장 내년에 강원도지사 나오나? 나오겠죠. 나올까? 할 게 없어요. 아니 그렇다면 경기 문화재단에 있으면 안 되지. 아마 또 어떤 명분을 대면서도 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뭐 무슨 일을 한다든지 해야 될 텐데. 뭐 하여튼 뭐 엄기영 사장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해봤고. 오늘 본론. 벌써 30분이 지났어. 그렇죠. 본론은 조선일보가 통신사를 하나 지금 만들려고. 통신사? 조선일보가? 조선일보가. 통신이라면 연합뉴스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계속 돌았어요. 아니 언론사가 뭐 자기들이 보도 잘하면 되지 무슨 통신사를 왜 만들어? 그러면 조선일보가 만든 통신사의 뉴스를 다른 언론사에다 판다는 겁니까?
일단 뭐 팔려고 할 수도 있고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뭘 할 수도 있는데 일단 통신사를 만든다는 거는 통신사의 기본 개념이 다른 언론사에 그 통신사의 뉴스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뉴스의 도매상이죠. 그렇죠. 도매상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할 거고. 신문 방송처럼 독자와 시청자를 직접 만나는 매체들은 뉴스의 소매상이라면은 그렇죠. 언론사에게 뉴스를 파는 이런 통신사는 뉴스의 도매상이다.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어떤 통신사의 고유의 어떤 그런 역할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인터넷 뉴스 있지 않습니까? 예. 포털 견제 이런 차원에서 조선중앙 동아일보가 일단 연대를 했고 네. 여기에 매경 한경 여기까지 끌어들여서 뭔가 네이버 중심의 뉴스 서비스를 벗어나서 그들만의 어떤 그 인터넷 뉴스를 서비스를 하겠다. 이제 맥락을 이해하겠어. 네. 이게 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는 대부분 다 네이버에서 소비가 됩니다. 네이버로 통하죠. 네이버. 그러니까 뉴스를 보려면 네이버로 들어가야 돼.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조중동은 과거에는 뉴스의 그야말로 최대 그 소비 공간이었는데 네. 갑자기 네이버라는 이마트가 나타났어. 그렇죠. 동네 최고 슈퍼마켓이었던 조중동으로서는 이게 너무 위태롭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마트 같은 새로운 대형마트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게 조선일보가 그렇게 하려는 또 그 내부 이유가 있어요. 예. 지금 통신사 설립을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가 조만간 네. 뉴스 콘텐츠 유료화를 선언을 할 거랍니다. 그 조선일보 기사를 이제 앞으로 보려면은 돈을 내야 한다. 돈을 내고 봐야 되는데 음. 그 작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연합뉴스 있지 않습니까? 예. 연합뉴스의 영향력이 약화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연합뉴스가 한마디로 뉴스 도매상인데 예. 네이버에 지금 기사를 보내잖아요. 근데 많은 시민들이 네이버에서 연합뉴스를 공짜로 보거든요. 예. 근데 연합뉴스 기사 생산량이 엄청나요. 기사의 질을 떠나서.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지식 스키마 네. 하나 좀 드려야 됩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신문사들이 하루에 생산하는 뉴스 그게 매 시간 나오는 게 아니라 새벽 3시에 동시에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날 신문에 실리는 기사. 쫙 나오죠. 근데 새벽 3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그 나머지 시간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기자들 보고 계속 뉴스를 생산하라. 이렇게 못해요. 못해. 네. 그러니까 이 신문 기자들은 하루에 한 번 기사를 씁니다. 네. 그렇다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그럼 어떡하냐. 물론 군소 언론사들은 쉬죠. 새벽 3시에 뉴스 한번 내고 그냥 쉬어. 다음날 새벽 3시에 또 올리고. 그 대부분 연합뉴스와 전제 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들은 예. 연합뉴스를 그냥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 뉴스의 공백기 때는 언론사들이 연합뉴스 기사를 계속해서 연합뉴스 기사는 계속 뭐 마감이 없이 수시로 나오니까 그렇죠. 하루 24시간 계속 나오니까 그 뉴스를 계속 이제 퍼다가 올리는 거죠. 네. 자, 또 그렇게 연합뉴스 이렇게 나오면 좀 그러니까 연합뉴스 기사가 오면은 대충 뭐 그냥 우라카이를 하죠. 문장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지고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재가공을 합니다. 네.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라카이. 네. 예. 그래서 그 하루키의 그 본명이 뭐였지? 무라카미 하루키가? 우라카이 하루키. 우라카이 하루키의 그 상황이 되는 거지. 아니 그리고 거기에 잠깐 또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조선일보하고 예.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예. 연합뉴스하고 뉴스 전제 계약을 중단을 했어요.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중앙 동아일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연합뉴스 이게 없어요. 대부분 조선닷컴 뭐 이런 조선닷컴 어떤 기자 아니면 예. 조선닷컴 뭐 편집부 이런 기사로 나가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자, 여기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나오는 그 시간 외의 시간은 연합뉴스 기사를 계속 받아다가 자기네 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속
내보내는데 네.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통상 연합뉴스가 원칙대로 한다면은 연합뉴스가 언론사에다가 주고 끝내야 되는데 그렇죠. 연합뉴스가 직접 네이버에다가 주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연합뉴스 논리는 이거죠. 우리가 네이버에다가 뉴스를 판 거다. 그 우리는 도매상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폐가 있는 게 연합뉴스 홈페이지에도 자기들 기사 나오잖아. 당연히 어폐가 있죠. 어폐가 있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독점해야 될 연합뉴스 소스가 그냥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공개가 되니 네. 일반 신문사들은 연합뉴스의 필요성이 없는 거지. 그렇죠. 아니 저기 가서도 다 볼 수 있는 연합뉴스 기사인데 우리가 왜 돈 내고 연합뉴스 기사를 사서 우리 사이트에 올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큰 신문사가 연합뉴스와의 그 계약을 끊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배경도 하나 있고 예. 조선일보가 뉴스 콘텐츠 유료화를 추진을 해서 그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 네이버에서 연합뉴스가 반드시 빠져야 그게 성공을 합니다. 아니 빠지지 않고서는 성공을 할 수가 없어. 그 연합뉴스가 생산해내는 엄청난 양의 기사와 예. 사진 이런 거를 아무리 그 조선일보라 하더라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네이버와 연합뉴스 측에 빼라. 얘 빼라. 연합뉴스 측에는 너 빠져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던 거야. 조선일보가 요즘 네이버 계속 조지는 뜯어패는 것도 이유가 그 맥락이죠. 그 맥락이구만. 네. 빠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역시 사리사욕을 위해서 기사를 쓰지. 왜 조지는가? 공익을 위해서는 잘 안 써. 왜 조지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항상 조중동은. 예. 그래서 이제 안 빠지니까 이제 든 거죠.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하나 만들겠다. 예.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상당 부분 논의가 좀 이루어져 있고요. 최근에는 그 뉴시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민영통신사. 예. 뉴시스 관계자를 만났대요. 조선일보가. 만났는데 왜 만났느냐? 사실 뭐 통신사를 설립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모여서 설립하는 방안이 있고 예. 별도 법인 만들어가지고 예. 또 하나는 있는 통신사를 인수하는 방안이 있죠. 그렇지. 우리나라에 지금 뭐 통신사는 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연합뉴스 하나밖에 없었는데 네. 뭐 이래저래 그 뉴시스가 또 시장에 들어왔고 그래서 네. 뭐 여러 개 그 하여튼 군소 통신사들도 있는데 네. 일단 그래도 좀 주목할 만한 그 규모가 있는 통신사로 본다면 연합뉴스, 그다음에 뉴시스, 그다음에 머니투데이가 운영하고 있는 뉴스원. 네. 요 세 개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두 번째 크기의 뉴시스를 조선일보가 만났다. 그러면 조선일보가 우리가 뉴시스를 인수하겠다. 팔아라.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괜히 만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네. 방안들을 가지고 논의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요걸 저희가 조선일보 쪽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예. 뭐 하여튼 뭐 뉴스 콘텐츠 유료화부터 시작을 해서 통신사 설립 논의 예. 이런 거를 쫙 물어봤으나 음. 조선일보는 미디어 오늘의 취재에 응할 수 없다. 미디어 오늘의 취재에 응할 수 없는 데가 너무 많네. 너무 많아 지금. 큰일 났어. 그래서 뭐 그래서 그게 바꾸라니까 미디어 워치의 민동기 기자라고. 아니 차라리 예. 문전 박대를 당하고 음. 뭐 취재 거부를 당할지언정 미디어들이 뭐 부끄러운 매체인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지. 그냥. 뭐 하지 말라 하지 마. 뭐 상관 안 합니다. 그런데 예. 어찌됐든 이 얘기는 예. 업계에 예. 이제 좀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예. 거의 이제 좀 추진은 기정사실화가 됐어요. 예. 근데 여기서 앞으로 조선일보 지면을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게 예. 지금 연합뉴스 진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매년 국고로 300억. 300억 정도를 지원하는 법이거든요. 예. 근데 조선일보가 이 연합뉴스 진흥법을 뉴스통신진흥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예전에 사실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 게 바로 이제 조선일보가 펴려고 하는 논리였습니다. 이제 연합뉴스가 너무 정부 자본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럼 뭐 그냥 정보를 너무 띄워주는 기사만 쓴다. 그렇죠. 이러면 연합뉴스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게 제 주장이었는데 이걸 그렇죠. 조선일보가 받아 실은다고? 왜냐하면 이제 조선일보가 자기네도 콘텐츠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합뉴스를 이렇게 무력화시켜야 된다. 무력화시켜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지면 공격용 기사를 슬슬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뉴스 콘텐츠 유료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네이버를 압박을 하고 예. 이 연합뉴스를 압박을 하고 예. 또 뭐 통신사 설립 논의 이런 얘기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게 결국에는 네이버에서 연합뉴스를 빼기 위한 그런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통신사를 설립을 할지 아니면 목표가 연합뉴스가 네이버에서 빠지는 게 목표라면 예. 통신사 설립을 잠깐 딜레이하고 예. 뉴스통신진흥법을 흔들 수도 있어요. 지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지금. 근데 지금 조선일보가 어마어마한 도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도박을 하죠. 지금 연합뉴스의 그 뉴스 생산력에 비한다면은 조선일보는 그야말로 중소기업에 뭐 준하는 것인데 네. 연합뉴스의 또 위상이나 영향력도 과거와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또 네이버를 상대로 각을 지나치게 세우고 있단 말이죠. 근데 또 네이버에서 연합뉴스가 빠진다? 네이버로선 타격이지.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네이버하고 연합뉴스가 협공을 해가지고 조선일보를 압박한다? 이런 상황은 못할 거예요. 그건 못한다. 못해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그걸 이제 조선일보도 알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연합뉴스가 약한 지점이 하나가 만약에 조중동이 연합을 해서요. 예. 뉴스통신진흥법의 불편 부당성 예. 이런 거를 한번 공격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다른 걸 다 떠나서 논리 면에서 집니다. 지지.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이거는. 아니 어떻게 정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통신사가 운영이 돼?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관영 통신사지. 그렇죠. 연합뉴스 아킬레스건을 만약에 조중동이 건드리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싸움은 연합뉴스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게 연합뉴스는 두려운 거죠. 그 연합뉴스의 지금 스탠스는 뭐예요? 스탠스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우리를 좀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야?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대응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붙었을 때 승산이 쉽지 않다는 거를 연합뉴스도 알고 있는 거죠. 누구의 승산이? 연합뉴스의 승산이 연합뉴스 쪽의 승산이 별로 많지 않다는 지금은 거를. 조선일보의 승산이 높다는 거예요? 싸우면 일단 여론전에서 논리적인 측면에서 일단 연합뉴스가 질 수밖에 없고요. 그 300억 되는 거를 그 시민들이 잘 모르는데 그걸 만약에 여론화 시켜가지고 다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연합뉴스 뭐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일단 지고 두 번째 매체 파워 면에서 조중동이 연합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연합뉴스는 지금 속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주판화를 튀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그게 쉽지가 않은데 저는 근데 네이버가 만약에 강단이 있다면 한번 내버려 둬봤으면 좋겠어. 내버려 뒀으면. 연합뉴스 빼지 말고. 조선일보하고 적당하게 타협하지 말고. 연합뉴스 그대로 일단 한번 박아보고요. 조중동하고 통신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조중동하고 매경 환경에 빠져서 통신사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네이버가 타격을 받을까? 저는 안 받는다고 봅니다. 아니 나는 그 조중동이 말이죠. 진짜 뭐 네이버에 대항하고 그래서 과거에 뉴스의 그 어떤 생산 기지로서의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면 모터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그 무슨 뉴스 사이트를 만들려고 그래. 아니 그리고 네이버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그 매체별로 안 가려요. 그렇지. 무슨 네이버에 가서 이 서비스 저 서비스 이용하다가 뉴스를 보는 거지. 무슨 뉴스를 보려고 네이버 가는 일은 없어요. 없어. 거의 별로 없기 때문에 조중동하고 매경 환경이 빠지더라도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매체는 아니 그 다음 봐봐. 다음 넘쳐요. 다음에서 그 조중동이 뭐 한번 빠졌다가 다시 돌아왔잖아. 기어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네이버가 배짱이 있다면 한번 버텨보는 것도 우리 매체 이런 거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이 경쟁을 위해서는 그 나름 그러니까 연합뉴스 뉴스통신법의 온당성 여부를 떠나서 지금 조중동하고 네이버가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연합뉴스랑 그냥 한번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의 좀 괜찮은 어떤 그런 경쟁 방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뉴스 유료와 운운하고 자빠졌는데 조선일보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뉴스가 가치가 있으면은, 그래도 그게 성공할까 말까 한 판인데, 아니, 그 허무맹랑한 그런, 허위 거짓 기사, 정치성이 다분하고, 그야말로 회사할 때 사자 써서 사리사욕에 기반한
기사들만 주로 내놓고 있는 조선일보가 그걸 돈 받고 팔겠다? 누가 사 그걸? 사는 사람이 뭐 일부 있긴 하겠죠. 근데 뉴스 콘텐츠 유료화, 특히 조선일보처럼 아니 그런... 지금 저 신문을 공짜로 뿌리면서 무슨 비대 자전거 이런 걸로 누가 그걸 돈 주고 누가 사 그거를? 아니 진짜 저 뭐 그 조중동 중에 한 곳은 네. 돈 주면서 신문 보라 그러더라고 아직도. 그렇지. 아주 돈을 흔들면서 보여주잖아. 했으면 좋겠네. 조중동이 우리 저 유료화를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싸움이 상당히 좀 재미있는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자칫 연합뉴스와 조중동 자체가 한꺼번에 서로 상처를 입으면서. 근데 어차피 연합뉴스나 조중동이나 다 패밀리인데. 그렇죠. 정부 여권에서는 뭐 이거에 대해서 거중 조정에 나설 가능성은 없나? 아직 중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어떤 편을 뭐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뿐더러 이게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됐을 때 자기 쪽으로 유리한지가 아마 주판알이 정리가 안 됐을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도 잘 모르겠거든.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를. 근데 예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 있었잖아. 2000년인가 2002년인가 스포츠 신문이 일거에 네이버에서 빠졌습니다. 다음에서. 그래놓고는 없어진 파란닷컴. 거기다가 3대 스포츠 신문이 스포츠 신문 기사를 독점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때 내 기억이 나는데 스포츠 신문이 3개 있었어요. 스포츠 서울, 스포츠 조선, 일간 스포츠. 스포츠 투데이도 그랬었나? 투데이도 있었어요. 요 한 신문들이 월 1억씩 받고 이 파란닷컴에만 제공을 하는 거야. 그러면 뭐 파란닷컴 대박 날 줄 알았는데 망했죠. 망했지. 지금 없잖아 파란닷컴이.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네이버 다음에 이 뭐랄까요? 군소 스포츠 신문, 연예 신문이 대거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간 스포츠 서울, 스포츠 조선의 빈자리를 다 훌륭하게 메꾼 거야. 조중동이 만약에 네이버에서 빠진다? 뭐 그렇게 해서 자체적인 사이트를 만든다? 거기 안 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한번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직도 과거에 뭐 정말 어마어마한 매체력을 갖고 조선일보에 기사가 한 줄 나오면은 그게 여론이 된다. 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응? 바보들이지 바보들. 그러니까 나는 네이버의 그 과도한 그 뉴스 생산에 있어서 뉴스 공급에 있어서 과도한 그 영향력 집중되는 그건 잘못됐지.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싸움에서 한겨레도 벌벌 떨고 그렇죠. 미디어 오늘도 벌벌 떨고 무서워 네이버. 이거 진짜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런 어떤 독점 집중 이건 난 개선이 돼야 한다고 보는 그렇죠. 건데. 그런데 이 조중동의 지금 이 홀로서기는 나는 정말 꼭 했으면 좋겠어. 조선일보 뉴스 콘텐츠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네이버를 공격하고 연합뉴스를 공격을 했을 때 과연 이 싸움에서 진짜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는 이건 뉴스 이용자들이 어느 편을 지금 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포털을 이용하는 시민들 또 이용자들은요 기사 제목을 보고 선택을 하지. 그렇죠. 매체를 보고 선택하지 않아요. 조선일보 기사에 끌리는 기사가 있으면 보는 거고 없으면 마는 거고. 조선일보 빠진다고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아니 매체가 워낙 많아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 널렸어요. 그러니까 조중동 비슷한 아류의 보수 인터넷 신문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죠. 그거 배치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 조중동은 그러니까 다음에서 그렇게 한번 망한 케이스를 스스로 경험해놓고 다시 기어 들어간 케이스는 생각을 않고 이렇게 해서 네이버를 흔든다. 왜 포털을 만들 생각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은 했는데 사실 포털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죠. 작년에 제가 김어준 총수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아니 그 딴지도 한번 포털을 한번 만들 생각을 해보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야 포털 만들면 얼마에 만들 수 있는지 아니? 물어보더라고. 아니 뭐 꽤 들겠죠. 뭐 생각 같아서는 뭐 그래도 뭐 1조는 뭐 안 넘지 않겠어요? 1조는 어디서 구하며 1조 턱도 없는 소리 한 거죠. 지금까지 뭐 10수년 동안 쌓아왔던 뭐 데이터베이스, 축적된 노하우, 뭐 서버의 크기, 비용 이런 거 따지면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야. 따라갈 수가 없어. 지금 KBS 같은 방송국 만들 수가 없듯이. 그렇죠. 마찬가지로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별도의 뉴스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조중동 매한 다 합쳐서 뭔가를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건데 뉴스만을 위한 별도의 사이트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좀 모험적이고 네이버 다음에 어떤 위상을 축소시킨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이 싸움은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꼭 그렇게 우리 조선일보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그나저나 근데 확실히 연합뉴스 그 300억은 빼야 됩니다. 아까웠거든 진짜. 아니 솔직히 그 뉴스통신진흥법을 예. 참여정부 때 이게 글쎄, 만들어진 거거든요. 국가기관 통신사? 그걸 왜 만들어? 그거를 진짜 난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고 누구 발상이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사실 그 저번에 우리가 KBS 그 간부들 KBS들은 항상 다음 정권 때 정의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정의당 코드에 맞추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노동당이 집권, 진보신당의 전 명칭인. 그렇죠. 근데 저는 연합뉴스 지금 이 간부들도 비슷하다고 봐요. 항상 그들은 정부의 코드를 맞추는 선수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왜 1년에 300억이 넘는 돈을 국고 지원을 하냐는 얘기죠. 우리 저 게시판 반응 보니까 미토님은 저는 OU 가서 뉴스 봅니다. 아니 OU 가서 뉴스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아니 막 커다 놓거든 링크 걸어놓고. 우리 저 아파트 보면은 그 엘리베이터에 그 모니터가 달려 있는데 보니까 연합뉴스 그 한 줄 기사 계속 올라오더라고. 그걸로 뉴스를 유일하게 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사실 뭐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그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저는 항상 이렇게 자동 다운로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저도 뭘 보는 줄 아십니까? 네이버 다음 들어가서 주요 뉴스 있잖아요. 일단 그거부터 봐요. 사람이 그렇게 뉴스 이용 패턴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방에 바꾼다? 어려워요 그거. 조중동 기사 그 질이나 높여. 지금 아침에 나 조간 브리핑하면서 얼마나 비웃는지. 뭐 저는 이제 뉴스를 하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뭐 저 정도 경제 이르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꾸준한 또 신문 탐독에 또 그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딱 보면 제목에서 벌써 이놈들의 의도가 다 읽혀져. 다 나오죠. 제목과 부제목만 딱 보면 사진 배열한 사진도 보면 그렇고요. 무슨 내용 썼는지가 딱 나오죠. 아니 그 솔직히 얘기해서 내 속을 다 들여다보는 사람 앞에서 뭔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 못해. 그렇지만 이 조중동은 여전히 백성들이 우매해지기를 바라고 있고 우매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는 거야. 먹고 사는 거고. 이런 불행한 언론, 존재할 가치가 없는 이런 언론이 돼버린 이런 현실. 유한한 언론입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자, 우리 개편되면은 미디어 토크 좀 시간을 좀 늘려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늘리나요? 한번 늘려보죠.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 참 너무 반가운 한국일보. 그렇죠. 예. 네. 뭐 짧게 얘기하자면은 주인 없는 언론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사는 주인이 없어야 돼요. 네. 미디어 오늘 주인이 없잖아. 없습니다. 예. 그거 지금 신앙님 사장님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 양반도 뭐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임기 3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예. 공식적으로는 언론노조, 전국 언론노동조합이 51% 주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대주주인데 거의 관여를 안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우리 언론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장씨 가문 거였는데 이제는 뭔가 이제 앞으로 뭐 좀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구성원들이 뭔가 주체적으로 뭔가 일을 해 나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한국일보 많이 또 구독해 주시고 또 내일 17일 토요일 저녁 7시 서울광장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